오늘 저 발제를 맡은 김기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발제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의 제가 맡은 제목은 법관 탄핵 사법 예속의 서막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조금 좀 낯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거의 뭐 드라마틱하게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막인가 이런 얘기를 붙여봤습니다. 제가 오늘 25분 동안 발표할 얘기를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 사법부 이 독립의 의미, 유래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사법부가 어떻게 예속되는 그 신뢰로 북한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사법부가 아주 극한의 사례죠. 북한의 예를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사법농단은 바로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바로 사법농단의 요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법관 탄핵이야말로 진성 사법농단이다. 사법 권력의 쟁탈전의 무대가 법관 대표자 회의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우리 사법 법관 탄핵으로 사법 예속화의 이제 서막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으로는 이 사법부 독립은 대한민국 체제의 마지노선이다. 이런 결론으로 제가 25분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5분씩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법부 독립의 의미라는 것은 그 인간의 사회만큼 그 사법의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사법의 그 사전적 의미는 법을 적용해가지고 그 인간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권력적 행위인데요. 그렇다면 이게 법이 존재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법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 사법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나오는 과정이 인간의 그 어떤 진보, 진화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의 독립, 이것은 이제 고대 로마 시대에 보면 법무관들이 이렇게 소송법적인 절차를 담당을 했었는데, 이 법무관들이 만들어내는 법들, 소송법적인 것을 명예법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명예로운 자들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의 재산과 신체의 자유라든가 이런 시민의 권리들, 시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 이거를 명예법이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사법의 유래라는 것은 그만큼 명예로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관들이 입고 있는 그 법복도 굉장히 명예로운 것이다. 그런 것이고요. 사법부의 독립의 이런 이제 로마 시대에 이런 것들이 다 중세 시대에는 다 사라지고 있다가 아시아에도 그런 어떤 개인의 권리에 대한 사법제도가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그중 오로지 지배 권력의 통치 수단의 하나로서의 사법만 존재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사법부 독립의 유래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마그나 카르타에 있지 않을까, 대헌장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권리에 대한 그를 그전에 있었던 재판소가 마그나 카르타를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좀 왕립 재판소에서 목소리를 좀 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그 근거를 그런 의미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을 그 국가 권력에 기속을 시키되 국가 권력에 복종을 해라. 대신에 너희들이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대신에 너희들을 공정하게 재판해 주겠다. 내 권력이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고 객관적인 제3의 기구인 법원이 너를 심판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복종할 사법부의 독립은 국가에 대한 복종이고, 그것이 또 인권 보장의 바로미터가 사법부의 독립이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그만큼 사법부의 독립은 그 국민의 인권의 바로미터이다 라는 개념을 먼저 가지고 우리가 이 사태를 봐야 됩니다. 법관 탄핵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법부의 독립이 있다. 지금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법부가 예속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법부가 국민의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국가 권력이라든가 정치 권력이라든가 특정 정파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예속화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권력에 예속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역사의 퇴보를 얘기하는 것이죠. 역사가 진보해온 것은 사법부의 독립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인권도 그렇고 다 진보였습니다. 근데 사법부가 예속된다는 것은 과거로 퇴보하는 것이다. 야만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것이 지금 북한입니다. 북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시다시피, 신정국가죠. 종교와 정치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유은의 헌법에 김일성 어록이 최고의 위치에 있었죠. 그런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보면은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북한의 사법제도를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헌법 162조.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과 국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법 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재판소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법 위반자, 이 법이란 사회주의 법인데 북한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적 이익의 목적에 반하는 사회주의 법, 이 사회주의 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하도록 합니다. 판사가 사회주의 계급적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혁명을 완수하는데 이바지해야 되고 또 투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판사가 판결을 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판사 판결을 했는데 그것이 정당 노동당에서 북한 당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계급적 이익에 반당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될 때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판결을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돼 있고 우리가 이 검사, 판사, 변호사 이 순서입니다. 최고의 권력기관은 검사입니다. 그다음 북한에는 검사가 1번입니다. 두 번째가 판사고 변호사는 최하위에 있습니다. hun명구조로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사법 일꾼이라고 해요. 사법 일꾼이라고 해요. 그 일꾼들을 당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될 수 없고 나치스보다 더한 이거는 아주 예속화의 예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게 이제 예속이다. 지금 전국 법관대표 세 번째 주제로는 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이라고 합니다. 지금 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을 없애고 법원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이런 그걸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지금 판사들이 자기들한테도 민주적 정당성을 요구해라. 민주적 정당성을 자기들도 부여하고 싶다. 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와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난 대법원장 인정 못하겠다. 대법관 인정 못하겠다.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전국 법관회의를 구성을 하고 우리는 사법부 내에서는 사법부 독립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김영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규칙 제정 권한으로 만든 게 전국 법관 대표회의입니다. 이거는 법원 조직법에 그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싹 다 법을 위반한 겁니다. 지금 법에 있는 것이 대법관 회의, 전국 법원장 회의, 각급 법원에 있는 판사 회의입니다. 이런 기존의 법에 있는 그 판사 회의들의 권한을 싹 뺏어가지고 대법원 규칙으로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를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법부 안에 국회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사법부 안에 국회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김윤수 대법원장은 아예 법제화를 해달라고 국회에다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걸 갖다가 법제화를 요구하겠다라는 그 주장 자체가 자기들이 법에 위반됐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법제화를 할 필요가 없죠. 대법원 규칙으로 만들 수 있으면 법제화를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를 해달라. 그래서 사법부 안에 또 하나의 국회를 만들었어요.
거대한 판사들의 판결을 감시하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주도하게 돼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대법관 회의라든가 법원장 회의 이런 권한을 뺏어오는 권력의 쟁탈전, 그리고 성향에 맞지 않는 코드 법관을 법원 내로 속아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결론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법적폐라는 것을 문을 씹혀서 그 안에 권력 쟁탈전을 벌여서 자기와 코드가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빨리 법원 밖으로 쏟아내려는 겁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숙청이죠.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숙청이고, 지금 대한민국식으로 얘기하면 청산입니다. 적폐청산입니다. 법원의 숙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제 주제고, 지금 이제 요즘 법원 안에서도 일선 판사들이 뭐 시청말로 홍위병이다 이런 얘기들을 판사들이 이렇게 회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런 법원이 있습니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 판사는 판결로 외에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법원이 있습니다. 오래된 지식이고 어떤 우리 지혜고, 그것이 판결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판결에 따라 어떤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사로 지내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 아까 제가 북한에서 얘기한 거 있잖습니까? 판사는 그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아 왔습니다. 어떤 판결을 내리면 상고심이라는 불복 제도를 뒀을 뿐이지, 그 판결을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처벌한다든가 어떤 이진회를 한다든가 법원 밖으로 다음에 재인용을 할 때 안 한다든가 이런 일을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군사정부 시절에도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법원의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숙청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네 번째 주제는 것 같습니다. 법관 탄핵입니다. 법관 탄핵이야말로 진성사법농단이에요. 법관 탄핵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중복됩니다만은 사법 권력의 쟁탈전.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이 갖고 있는 대법원장으로의 권한을 엄청난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도 모자라서 일선 법원장들이 갖고 있는 권한도 빼고 대법관들이 갖고 있는 권한도 뺏는 겁니다. 전국 대법관 회의라는 홍위병 조직을 만들어서 일선 법원장들이 갖고 있는 각급 법원입니다. 법원 조직법에 있는 각급 법원에 있는 그 권한들을 그냥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법부의 1인 독재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진성사법농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청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 처벌해달라. 이런 청원에 청원이 20만 건이 넘어가면 알린다고. 청와대에서 법원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더 하란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게 의견을 표명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가 심했어요. 법원 내부에서도.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도 얘기가 많이. 이게 뭐냐 이게. 대통령이 왜 여기다가 관여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데 이런 것들은 그냥 부결시켜버려요. 그래서 거기 코드에 맞지 않으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권력을 가져가요. 이것이 야말로 사법농단이다. 이건 뭐냐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재판 거래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좀 드리자면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것은 국가 원수로서 행위하는 통치행위라고 해요. 통치행위로서 그게 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는 한 사람은 매를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 대통령이 매를 들어서 사법부가 잘못했을 때, 국회가 잘못했을 때는 매를 드는 겁니다. 그 매를 들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로서 내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법률이라는 잣대로 독직이니 직권남용이니 이렇게 올라매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에다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지금 법관의 주도하는 주류들이 반대합니다. 결국에는 코드에 맞는 사람들대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 신이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촛불 잔치에 지금 신명이 났죠. 그래서 이게 그동안 못마땅한 판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순식간에 판사들을 그냥 단두대에 보내겠다라고 지금 막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권력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법원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과정을 볼 때 이 예속과의 서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구조가 똑같다. 지금 국정원장이라든지 이런 뭐 사람들이 다 교도소로 갔습니다. 근데 그거는 무게감이 전직 대법원장의 그 구속영장하고는 또 무게감이 틀립니다. 3부 요인 중에 한 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사법부 수장이죠. 김명수 대법원장, 이승태 대법원장은 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탄핵으로 유죄 판결합니다. 그래서 이 전국 대법관 대표자회에서 노리는 것은 결국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적 유죄 판결. 자기들이 공소장을 쓴 거예요. 유죄 판결에 대한 법관 대표자회에서 공소장을 쓴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다 던졌는데 국회가 법원이 된 거죠. 국회가 탄핵 심판을 결의하면 유죄 판결을 선고해서 헌법재판소에도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역할이 다 바뀐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유죄 무죄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유죄 무죄 판결을 근거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고민하는 정치재판입니다. 그런데 유죄 판결을 먼저 해버린 거죠. 그래서 유죄 판결 무죄 추정의 원리가 완전히 지금 몰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탄핵될 때와 이 구조가 똑같다. 그래서 지금 김승원 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 구속시키고 어제도 뭐 대법관들 구속시키고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든 공소장을 가지고 다 끌어모아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죠. 최순실 또 주변 사람들을 갖다 엮어가지고 그 사람 안중범 뭐 이런 사람들 엮어서 결국에는 보내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 사법예속하는 법관대표자회를 통해서 법원의 판결 성향을 감시하고 결국 판사들을 사법 일꾼으로 만드는지를 감시하는 기관이다. 판사들이 사법 일꾼하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라는 거를 판사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너 판결로 끝나야 됩니다. 원래 판사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돼요. 예? 그래야만이 법관의 독립이 중요하고 사법부의 독립이 되는데 지금은 사법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 판사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정치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자기들이 입법기관인지 판사인지 뭐 법복이 마치 뭐 슈퍼노트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법복을 입는다는 것은 자기를 가린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려서 자기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법관으로서 판결하라는 겁니다.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사법부 독립이 왜 대한민국 체제의 마지노선이냐. 이게 아까 초기에 말했던 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체제, 왕정이든 어쨌든 간에 뭐 영국도 있고요. 정치체제를 어떻게 가져가고 권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법부 독립이 얼마나 되고 권력과 멀리 떨어져서 공정하게 법이 집행되느냐 이것이 인권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인권은 어떤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 또 뭐 이번에 KBS에서 방송하는 뭐 개그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그맨이 늘 얘기하는 민주공화국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민주공화국의 가장 그 척도는 그 밑받침은 우리가 법치주의의 가장 큰 기능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내가 그 공화주의 원리에서 내가 내 개인이 내 자연의 권리를 갖고 있는 내 개인이야. 나는 천부의 인권을 갖고 있는 내 개인이 국가 권리가 나를 최소한으로만 간섭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냐? 내가 나한테 표를 줘, 나한테 굴복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체제에서는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행복 추구할 권리는 없고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권리입니다. 나의 행복을 국가가 판단을. 지금 북한이나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왜? 그러니까 행복하는 방법과 그 행복한지 안 한지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권력이 정해주는 거예요. 행복하는 방법을 국가가 정해주는 것. 그것이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행복하는 방법을 개인이 정하는 것.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간에 그거는 나의 개인이야. 국가는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데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나한테 표를 줘.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은 너희들은 나한테 표를 주라.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내가 너한테 표를 줄 테니 너는 필요 이상으로 나를 괴롭히지 마.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제발 줄어줘라 저쪽에 주지 말고 내가 더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패착은 자기가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유한국당입니다. 지금 독간 탄핵으로 노리고자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이 일은 너희들한테 공정한 재판을 해주겠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적폐법관을 속아낸 거다. 너희들이 공정한 재판을 못 받은 것은 적폐법관들 때문이야. 라고 합니다. 이거의 핵심입니다. 오늘 제 발제의 핵심입니다. 사법부를 숙청을 해서 너희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 줍니다. 과연 그게 될까요? 그것이 이 사법농단이라고 을 적폐로 말아서 북한 대표자회의에서 북한 탄핵을 부르짖는 그 순수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동당한 북한 대표. 이런 사람들 지금 선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공정한 재판을 해주고 싶은데 저 사람들 때문에 안 돼요. 빨리 솎아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거를 결국에는 권력에다가 사법을 계속시키겠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박수를 칩니다. 아, 이제 제대로 사법, 나는 공정한 재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국민들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을 때 불공정하다고 느끼면은 국회를 찾아가거든요. 국회를 찾아가서 저 법관을 탄핵시켜 주세요라고. 저 법관을 탄핵시켜야지 공정한 사회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점점 법관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 수밖에 없고 개인은 그냥 몰각되는 거죠. 사회만 있고 사회적인 전체적인 목소리에 그냥 개인이 다 몰각되는 그런 예속화의 결과가 지금 법관 탄핵 시도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기존의 정부하고 전혀 다릅니다. 기존의 정부는 제가 했습니다. 전에 논문을 지금 정부 차라리 국보이라도 설치해라. 지금 모든 면에서 뭐 탈원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서 법 없이 지금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5공화국 들었을 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각계 여지를 갖다 끌어들였을 간에 그전에는 힘으로 법을 강제로 만들어 설득보다는 야 급해 시간 없어 빨리 만들어 그래가지고 법을 강제로 만들고 강제로 시키고 이게 국민들이 반발이 있고 피해의식이 있어요. 지금은 뭐냐 법 없이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전두환 정권에서는 그 법을 강제로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다 정치적인 또 산업적인 책임을 졌어요. 근데 지금 뭐냐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도 안 지고 아무도 안 지는 인사로서 명령을 수행하는 하달 체계로서 각 조직으로서 대통령의 인사권으로서 이거를 전부 다 주도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이 될 때 헌법재판소장보다 공을 10배나 더 들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거를 위해서 한 겁니다. 네. 김희수 대법원장 그저 헌법재판소송 할 때보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방송이 장악된 이 시점에 악마가 속삭이는데 과거에 속삭였다면 국민들은 속삭였다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놓고 응? 이래요. 너는 나한테 복종만 해. 내가 너한테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거네요. 이게 법관 탄핵의 본질이에요. 공정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공정하게 해줘서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오늘 이게 발제를 뭐 여기서 마치고요. 시간이 좀 한 2, 3분 오버됐는데